이제 깊게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이. 하지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꼭 아셔야 될 부분만 제가 아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CDS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좀 공부를 해보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들어보신 용어가 될 것 같아요. CDS, 신용부도 스와프. 국가 차원에서도 이게 신용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미쳐요. 은행권에서, 금융권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 대만, 중국, 미국 다.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나 뭐 JP 모건이나 국가에 대한 신용 등급, 뭐 AA 플러스 AA 마이너스 A 등급 이렇게 등급을 매기잖아요. 거기에 다 기초 자료로 제공되는 것이 CDS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뭐 채권의 부도나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부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부도, 디폴트, 부도로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 이 지표가 이번에 엔비디아가 거의 7,500억 달러, 사실 그 7,500억 달러 그 이상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오픈 엔트로픽 그리고 오픈 AI 이쪽으로 이제 2,500억 그 외에도 GPU 구매 자금을 또 해주겠다. 뭐 3,500억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5년물입니다. 5년물 CDS 프리미엄이 사상 최대예요. 사상 최대 1중 상승폭을 기록을 했다. 이 부분이 투자자의 심리를 매도의 버튼을 누르게끔 좀 자극을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그래프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프로 만들어 봤는데, 6월 17일이에요. 6월 17일, 이때가 이제 45bp 이하에 있었는데, 42, 3 정도였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250억 달러예요. 250억 달러의 채권 발행.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양호했어요. 굉장히 양호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7월 중순 점차 올라가더니 이번에 82bp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게 어때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저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기준을 잡기가 매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5년물 단일 기업에 대한 CDS 실무적 기준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실무적 기준인데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요, 5년물 CDS 같은 경우에 50bp 미만, 지금 엔비디아는 82bp까지 급격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50bp 미만은 매우 우량하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해석을 신용 우려가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고 부도 확률 이런 부분을 보면 이런 정도는 4% 미만, 4% 미만의 부도 확률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낮죠.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가 해당이 되는 50에서 100bp 사이, 100bp에 근접한 82bp인데 우량 기업의 정상 범위 또는 초기 경계 정도 나타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가 신용적으로 해서 부도의 위험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는 않은데 여기에 이제 2,500억 달러 신용보증 이런 부분들 돈을 떼일 거냐, 손실률, 회수율 뭐 이런 거 다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압축을 해보면 통상적으로 약 한 4에서 8% 정도, 한 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 정도, 6% 정도의 부도 확률 이런 부분을 갖고 있다. 그럼 거의 영향이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도의 확률보다는 43, 42 정도 되는 부분에서 82까지 너무 가파르게, 너무 빠르게 올라갔고 대규모의 자금이 이동, 논의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시장으로 하여금 경계심을 갖게 만들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00억 달러 오픈 AI 향 그 자금은 또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무산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투자자의 매도 심리를 자극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또 시간을 두고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또 실망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추후에 이 밑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면 더 이상 또 자본 지출에 대한 신용 보유. 그러니까 금융 순환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시장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인 AI 수요 증가가 아니고 엔비디아가 관계사, 협력사한테 신용 보증, 돈을 또 투자를 하면서 가수요를 만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만든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네이버가 엔비디아 대상으로 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에 임차를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용 보증 이 부분이 조금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흐름을 조금 더 좀 추가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런 내용은 제가 또 공부방에서 게시물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엔비디아 차트예요. 이 차트는 국내 기업 차트가 아니고 엔비디아 차트가 되겠는데요. 지금 5월 14일 날 최고가를 만들어 놓은 이후에 가격 조정의 추세를 좀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 좀 확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6월 달 고점에서 이렇게 조정의 추세를 마무리 짓는 단기 이중 바닥을 잡아놓고 반등의 시도를 저항에서 막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단기 지지선이 오늘 깨졌어요. 오늘 깨졌기 때문에 좀 위태로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속적인 이탈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이탈이냐. 일시적인 이탈 같은 경우에는 언더슈팅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번 주. 그래서 엔비디아 이런 부분들 오늘 밤에 이제 본장 열리고 거래를 하면서 190 이 부분은 또 지켜주느냐 아니면 엔비디아가 190 이하로 하향 밑으로 내려가느냐 이 영향이 바로 또 내일 전해질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29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메타, 또 아마존, 애플 이런 빅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공격적인 매수를 하셔야 할까요? 아니면은 잠시 보류, 잠시 대기,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되겠죠.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금 강조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내일 오늘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너무 급락이다. 조정시 매수 저가의 영역이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다만 비중 조절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차트도 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또 리스크 요인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